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올해 가을 야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지금 창원 NC파크에서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2연승을 거둔 NC는 끝내기로 벼랑 끝에 몰린 SSG는 대반격을 노리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유경 기자, 경기 진행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끝낼 것이냐 끝날 것이냐 깊어가는 가을만큼 NC 다이노스의 가을 야구 기세도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시간 넘게 오늘 경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수들을 응원하는 양팀 팬들의 목소리가 이곳 창원 NC파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NC는 준 플레이오프 앞선 2경기에서 정규리그 3위 SSG 랜더스의 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탔는데요. 분위기를 탄 NC는 이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정규리그 2위 KT 위즈가 기다리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는 NC가 앞선 연승 기세를 이어가며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1회 말 마틴과 권희동, 서우철의 연이은 안타로 3점을 뽑아내며 경기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SSG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2회 초 최정이 말로 홈런을 쳐내며 SSG가 경기를 순식간에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2회 말 NC의 마틴도 곧바로 3점 홈런으로 경기를 재역전시켰습니다. 오늘 경기의 5분 응선을 지나는 5회까지 양팀이 쳐낸 안타만 16개, 홈런도 2개를 만들어내며 치열한 타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오전 3승제로 진행된 14번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 승리를 가져간 8개 팀 가운데 6팀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NC가 오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0일 KT와 플레이오프를 위해 수원으로 향합니다. 7회 현재 NC와 SSG 양팀의 경기는 7대 6입니다. 지금까지 창원 NC파크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상남도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들도 인파 사고에 대비해 앞다투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경남 곳곳의 축제와 행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인파 밀집 사고라는 우리 사회의 안전 사각지대가 드러났지만 경남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사 안전계획을 수립해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역축제 및 5개 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전파했습니다. 지난 8일에 열렸던 진주 남강 유등축제 개막식 현장. 이날 하루 방문객 17만 7천여 명이 몰렸는데 배치된 안전요원은 63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불꽃놀이 행사에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좁은 통로에 사람들이 뒤엉킨 아찔한 순간도 관찰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돼서 좀 긴장은 됐어요. 인파를 좀 통제해 주시는 못 봤던 걸로 제가 체감을 하거든요. 지난 5월 함안 낙화놀이 축제도 마찬가지. 함안군 인구와 맞먹는 6만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 주변 도로는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주최 측의 인파 대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이 차가 꽉 차 있었고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도 한 명도 안 나왔었고. 이달 말부터 경남에서 열릴 예정인 축제와 행사는 모두 54건.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빈틈을 메우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생각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기관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그런 안전의 의식을 같이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특히 축제나 행사 성공 여부를 참가한 방문자 수로만 계산하기보다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까지도 세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태원 참사 경남 대책회의가 오늘 창원 한서빌딩 앞 문화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1년이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달 8일 유가족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경남에서는 진주와 산청, 김해와 양산 등에서도 지역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돌파구는 없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은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둘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과 노동조합이 연구개발기능 이관에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상남도는 항우연 등을 우주항공청 산하기구로 두도록 법안을 수정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30년 동안 국내 우주항공 연구를 이끌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에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항우연과 협의해서 하게끔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된다는 생각이신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주항공청에서 반드시 R&D 기능 가져야 됩니다. 그 지역 문제하고 지금 R&D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거를 섞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 연구개발은 기존 항우연과 천문연으로 충분하다며 R&D 옥상옥이 된다며 반대하던 기존 야당 입장과 상반됩니다. 항우연 노동조합도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들어가는데 찬성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직속기관화, 즉 기획과 정책 수립에 문제가 없다면 사천 우주항공청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주항공청으로 직속화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주 거버넌스는 계속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애매한 태도입니다. 새로 설치될 우주항공청과 기존에 있는 국책 연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 연구기관 이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경상남도는 항우연 등을 우주항공청 산하기구로 두도록 법안을 수정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항우연의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우주경제 비전 실현에 대한 일부분의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에 대한 실무 연구진의 목소리가 분명한 만큼 답보 상태에 빠진 국회 법안 처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우주청과 우주 분야 협력 관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우주 분야 기술 개발과 운영, 스타트업 투자 등에 협력하고 앞으로 실무 협의체도 꾸릴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국내 기업의 우주 분야 협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원대학교가 오늘부터 총장 대행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차기 총장 임용 후보자의 학내 검증 작업이 지연되면서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의대 신설과 글로컬 대학 신청 등 대형 사업 추진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창원대 총장실이 비어 있습니다. 전임 총장이 4년 임기를 마쳤지만 신임 총장이 취임하지 못하면서 교학 부총장 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창원대 차기 총장 후보자 선거는 지난 8월 말. 하지만 1순위 박민원 교수의 논문 표절 논란 등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2달 넘게 교육부에 후보 추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교육부 검증과 대통령 임명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학술진흥법 그리고 교육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그 상위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엄정하고 또 중립적으로 검증을 하느라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창원대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사업이 당장 눈앞에 놓였다는 겁니다. 창원대는 최근 나온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의 공공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탈락한 글로컬 대학 사업도 내년 1, 2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대학에 5천억 원 넘게 지원되는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신청도 이번 연말로 다가왔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창원대가 내년 글로컬 사업 주제에 대해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라이즈 체계 계획은 구체성이 떨어져 대학에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창원대가 대형 사업 신청을 앞두고 총장 공백과 학내 갈등까지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오늘 창원시 진해수협 제빙공장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지진 발생에 따른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를 가정해 창원시와 해군, 미 해군 지원단 등 16개 기관의 각종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유해 화학물질 누출 초기 대응부터 비상 대응 1단계와 2단계, 수습과 복구까지 과정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경남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창원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다룬 조례가 추진됩니다.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해마다 중대재해 예방 대응 계획 수립과 중점 관리 대상 지정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모레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집니다. 오늘 창원에서 열린 27회 경남 중소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주식회사 FDC 등 중소기업 9곳과 우수 장기 재직자 10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FDC는 안전밸브 핵심 부품인 파열판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 경영혁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고, 주식회사 탑세이프는 화염 차단 장치 수출을 크게 늘린 성과로 수출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또 주식회사 신성 정기복 이사 등 우수 장기 재직자 10명도 표창과 각 2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연구원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남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66만 1,2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 2015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약 8년 만에 65살 이상 고령자 비율이